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좀 짙은 빨간색도 보이면서 약세로 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상당수의 이 코인들이 이거를 전일 대비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하는 종목이 잡코 외에는 몇 개 없을 정도로 지금 대부분의 코인이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흐름을 알아야 내 것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이 기회는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, 그것을 알려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좀 시작을 해보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의 코인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현재 거래대금이 6,600억 원이고,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대금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7천억 원이 넘었다가 지금은 또 살짝 떨어져서 6,600억 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,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장이 좋았을 때도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대금 1위가 솔라나로 그 금액은 고작 한 3,6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세만 좀 붙기만 하면 이 5천억을 넘기는 거는 쉽고 1조까지도 어렵지 않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지금 이 거래대금 1위가 바로 이 비트코인이고, 그리고 이 거래대금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7천억 원이 넘었으니까 꽤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김프가 5% 정도가 돼요.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살짝 떨어진 것이고, 제가 이것도 좀 공유하기를 했었는데, 보시면 오전 10시 이 시간까지만 해도 그 당시의 김프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비트코인, 리플, 도지코인, 이더리움, 플로우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6%를 또 넘기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좀 우리나라의 화력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인하는 사람들이 유독 이 매수를 좀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김프가 좀 높은 상황인 건데,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1위에 이 거래대금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한다면, 저는 이것을 현재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손바뀜이냐, 그것을 또 설명을 드리면, 여러분도 당연히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채널도 또 그리고 트위터도 이 코인에 관해서 참고를 하실 텐데,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분석가들이 하는 말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아마 어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나서 자신은 한 44K에서 한 43K까지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참 정말 진짜 이분들이 투자의 고수인 이유가 이렇게 요지점에서 이렇게 좀 떨어질 줄 알고 이 고점 매도를 잘하는지, 정말 확실히 좀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이분들이 잘하는 것은 그만큼 또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남들이 잘하는 것에 동요되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신에 집중을 하면서, 지금도 기회는 계속 오고 있거든요. 그 기회만 잡아도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이 그렇게 비트를 매도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이제 비트를 팔고 좀 저평가된 알트를 사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.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1위를 찍으면서 이 비트를 팔고 이 알트코인을 사려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1위를 찍었던 것이고, 그리고 이걸 보시는 것처럼
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1, 2, 3, 4, 5일째 하락을 하면서,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거에 이 하락장 시기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자금이 몰리면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는데, 그런데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비트 도미 역시 이런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왜 손바뀜이 일어날까? 그것도 보면 당연히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비트가 단기 고점을 찍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,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아마 유튜버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시총의 위치가 이 루나 사태 이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, 그런데 이 알트코인은 뭐 여전히 이 루나 사태 폭락 이후에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알트에 이런 상승 예상을 하니까, 그래서 지금 요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 지금 좀 보시는 것처럼 뭐 10% 이상, 뭐 4%, 뭐 8%, 뭐 이렇게 약간 좀 몇몇 코인들은 좀 높은 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, 그렇다면 과연 이것으로 조정이 끝일까?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것은 또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. 그러나 제가 어제 이 영상에서 이 어제 발생한 급락에 집중을 하지 말고 지난 흐름을 추적해 봤더니 이 알트 상승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난 이 알트 상승기에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뭐 30%까지의 하락은 뭐 흔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위아래를 털고 나서 그 이후 더 큰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어제 얼만큼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,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약 한 5.7%의 하락만을 보였던 것이고, 그리고 이 알트 시총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면 알트 시총은 어제 보시는 것처럼 한 3.6%밖에 하락을 또 하질 않았어요.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상승 추세가 뭐 물론 어제 한때는 이렇게 좀 뚫고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엔 또 말아올리면서 이 상승 추세를 아직은 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조정이라면 이 흐름을 깨는, 그래서 그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나와야 진짜 조정이 왔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또 현재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또 이 움직임이 갑자기 또 돌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이런 흐름이 꺾이는 조종장이 온다라면 얼마의 기간 동안 이 조정이 이루어질까,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난 알트 상승기에 그 마이너스 20% 또 마이너스 30% 정도까지 그 하락을 했던 그때의 움직임을 또 차트로 보여드렸었는데, 그래서 그때 시점이 올해와 비슷한 그 회복 시점이었던 2019년도와 또 2020년도를 말씀을 드리고, 또 대세 상승장까지, 그러니까 2021년 그 연초도 또 함께 찾아보기도 했어요. 그러면 그때 그런 알트 상승기에 마이너스 뭐 20에서 30% 조정이 나왔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것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공유한 자료로 좀 보여드리면, 이때가 이제 2019년도 5월달, 그러니까 이때 만우절 이후로 이렇게 알트 상승기가 찾아왔었는데, 그런데 이때도 한 마이너스 20%가 넘는 조정이 왔었는데, 그런데 그 조정 기간은 단 3일간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때는 이제 2020년 1월에 마찬가지로 이런 알트 상승기가 있었는데, 그런데 이때는 이 조정의 기간이 대략 한 8일 정도를 보였어요. 그러면 이 대세 상승기 때, 그러니까 2021년 이때 한 2월달, 그 이후로 쭉 이어져서 한 5월달까지도 이 알트 상승기가 나왔었는데, 그런데 이때도 이게 지금 뭐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20%가 넘는 하락을 보였을 때이고, 또 이때는 마이너스 30%가 넘는 하락을 보였던 때입니다. 그런데 이때 조정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단 4일간 조정이 이루어졌고,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좀 길어져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8일간의 조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앞서도 3일간, 요 8일간이었는데
종합적으로 본다라면 대략적으로 좀 빠르면 3일에서 아무리 늦어져도 한 8일, 그러니까는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그 패턴을 보면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이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변경을 해둔 것이고, 이 노란색의 박스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그 구간들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꺾이는 게 보였었는데,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음봉이 보이긴 했지만 거의 도치캔들 수준의 음봉을 보이며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당장에 이런 하락에 좀 매몰되지 말고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한 발치 물러서서 이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, 물론 어제 하루로 이렇게 또 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, 만약에 이 10에서 뭐 20%에 가까운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그 조정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3일에서 8일 안에는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이 3일에서 8일 안에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이 매크로적으로도 또 이벤트가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공유한 것을 좀 보여드리면, 보시는 것처럼 12월 14일, 지금 이게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,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2일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제 하루 한 반나절 정도 남은 것인데, 그런데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5.5%로 이제 3회 연속 금리 동결을 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 금리가 얼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또 이 파월이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그것에 지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발언을 좀 기대하고 있을 텐데, 그런데 이 파월은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매우 신중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 카드라는 것이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어쩌면 이 마지막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뭐 지금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 연준이 목표로 한 그 2%대의 물가 하락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파월의 발언을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미 증시 이 S&P 500의 일봉을 보여주는 건데,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 역시 좀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이런 큰 조정 없이 이런 상승을 보여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어제 밤에 캡처한 건데, 또 그런데 밤 사이에 이 미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가지고 이걸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상승을 해서 올해의 연고점을 훌쩍 또 넘어섰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미 증시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상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오는 FOMC가 그 방아쇠 역할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, 그리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함께 또 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제가 여기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,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이 장이 어떻게 흐를지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려와는 달리 이 상승장이 좀 계속되면 다행이긴 하지만, 만약에 이 하락장의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락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또 계산을 해봤어요. 그래서 뭐 그 기간과 또 그 낙폭도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, 뭐 물론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흐른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는
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. 우리가 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. 우리의 목표는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 뿐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이 하락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만약에 조정장이 나온다라면 이때야말로 대세 상승장을 앞둔 조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